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내적 성장 프로젝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오늘 급 준비한 내용 사랑력에 대해서 윤홍준이라는 그 자존감 수업 쓰신 정신과 의사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유홍준 말고요? 네. 유현준인가? 네. 네. 비슷한 분 많으시죠. 네. 이름은. 어쨌든 그분의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소개하나요? 네, 소개해 주시죠. 기피디입니다. 묵은지입니다. 네, 저는 더덕이고요.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한 분이 걱정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성원이 그래서 어쩌냐 막 이러면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함께 계신 분이 MBTI로 다 T 성향이셔가지고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은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 아무 염려가 없었거든요. 표현만 못할 뿐이에요. 도리어 저기 계시는 F분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하거든요. 하소연하는 날이죠, 저?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여기서 접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사랑이란 게 사랑력이란 건 사랑의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무슨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사랑 달력인 줄 알았어요. 아, 네. 111.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면은 일단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INTJ. 먼저 얘기해 주시죠. 좋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 뭐 플라토닉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됐고. 네. 저는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고요. 아가페? 아가페 맞나? 신적인 사랑? 아, 그렇구나. 실수했구나. 제가 용어도 몰라요, 이렇게. 하여튼 그건 뭐예요? 에로스. 아, 에로스 사랑. 좋아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그럼요. 네, 간단하게 그걸로 끝났어요? 그럼 뭘 더 얘기해야 되나요? 사랑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물론 연인 사이의 사랑도 있지만 이웃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에로스. 플라토닉. 양적으로 나뉘네요. 네, MBTI. 이건 MBTI가 아니라 애니어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ISTJ. 네? ISTJ세요? 네. 아니죠. J 아닌데? 저 INTP라고요? 네. 네. P가 많다고 주장하는 J에 가까운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렇게 항상 문을 여시는 P는 별로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아이를 데려다 주는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늘 끝난 그 마감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간 맞춰가 슬라이딩 하듯이 보내고 여기는 이제 바로 오기 때문에 여유 있게 딱 와지는 거지. 그렇구나. 네, 절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묵은지님이 시간이 남으시면 아래에서 차 안에서 놀다 올라오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여하튼 의견이 분분한데 어떠세요? 사랑하면은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그냥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사랑. 네네. 네. 수준이 다르다. 뭐야? 네. 수준이 이렇게 달라야죠. 재밌죠. 네. 어쨌든 사랑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일단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간질간질하죠. 예, 슬픔보다는, 그죠. 고통 이런 것보다 사랑하면 벌써 기분이 확 좀 풀어지면서 좋아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사랑은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사랑에 대한 억측도 있지만 오늘 사랑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조금 찾아가는 탐구하는 시간으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한다니까 탐구 생활이 생각났어요. 네. 늘 탐구하는 거죠. 호기심을 갖고 인생을. 현 시대의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논제를 주셨어요. 이게 시대별로 사랑의 느낌이 좀 달라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우리 부모님 하면 또 들으시는 분이 MZ세대들은 부모님이 저희 나이니까. 자, 네. 그러면은 어제 얘기를 했던 게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 전후 세대. 전후 세대, 네. 그 식민지 세대는 이제 저희 굉장히
네. 하여튼 좀 그렇고 네. 전후 세대부터 가보는 네, 건가요? 전후 세대 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은 먹고 사는 거, 생존. 맞아. 맞아요. 밥은 먹었니라는 게 인사였고 진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챙기는 게 사랑이었던 거죠. 밥을 고봉으로 주는 게 사랑이었죠. 맞아요. 많이 먹게. 왜냐하면 이때 먹고 언제 먹을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살찐다 그러면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는 세대시죠, 그분들은.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음식 남기면은 거의 사형감으로 생각하는. 맞아. 근데 맞아요. 그 시절에 그게 맞죠. 그죠. 남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맞아요. 없었던 시절이라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어놔야 되고, 맞아요. 밥이 사랑인 시대.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이 베이비 부모 시대? 베이비 부모? 시대의 386. 그 즈음, 네네. 그 즈음에는 약간 희생 아닐까요? 희생, 어떤 종류의 희생이 사랑이었을까요? 뭐 못 배우고 부모들은 못 배우고 먹는데 그 생활 때문에 지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누릴 수 있는 걸 주고 싶은 주고 싶은.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풍요로워졌고 먹는 거는 그래서 뭔가 좀 더 주고 싶다. 맞아요. 그런 사랑도 있을 것 같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그 위의 세대랑 동일한 것 같은데 좀 형태가 좀 달라진 게 생존이라면 인간적인 생존 쪽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이제 한참 민주화 운동 많이 하던 그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 세대가 바라보는 거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존이라는 측면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그렇죠.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교육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그럼 자녀들한테는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외시켜주는 거. 과외시켜주는 거. 뭐라도 좀 더 배우게 해주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걸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게 묻혀버리는 시대여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랑이었대요. 근데 그게 되지 않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가 좀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친척들이 만나고 그러면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냐, 애인은 있냐, 뭐 결혼할 준비는 하냐, 회사 취직은 했냐. 그렇죠. 그게 제일 나빠. 뭐 이런 게 공부는 이제 잘하냐.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묻고 너는 어떠냐, 지금 뭐 하고 있냐. 근데 질문은 패턴화돼 있어. 네, 맞아요. 그렇죠. 어디나 이제 추석이나 설에 모이면 같은 걸 늘 물어보시죠. 그게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너무 사람이 인구가 많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개별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는 게 좀 사랑의 표현이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주려고 뭐 경험을 주거나 학습의 기회를 주거나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무엇이 사랑의 표현이 될까요? 많이 사주는 거. 경험을 주는 거. 경험을 주는 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묵은지님의 딱 그게 더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사람마다 사랑의 패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피디님 뭐예요? 그냥 좋아해 주는 거. 그냥 좋아해 주는 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시대에 전체적으로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사랑을 원하냐 하면은 이 세대들이 지금 부족한 게 별로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지지해 주는 것도 있을 맞아요. 공감. 지지.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네가 힘든 게 뭐 있냐. 그렇죠. 우리는 심리기를 학교를 밥도 굶어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를 생각하면 지금 애들이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드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감정.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다른 건 다 뭔가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이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표현이. 그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재테크나 이런 것도 열풍인 거 보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예전엔 생존이었다면 지금은 자기의 말씀하셨던 체험이라든가 감성적인 걸 채우는 게 목표라서 맞아요. 그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처가 달라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그 어떤 표현이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밥 먹었냐에서 관심을 주는 거에서 이제 감정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세대별로. 왜 웃었는지 아세요? 네, 왜요? 폰트가 너무 현기증이 나가지고 지금 잠시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시죠? 제가 급하게 만든 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건 좀 네. 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사실 사랑 표현의 방법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공감이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 감정을 그럴 수 있다는 걸 공감해 주는 게. 저도 공감받고 싶어요. 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한국 사회는 왜 공감하지 못할까? 왜. 본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접는다고 했죠. 공감받고 싶은 일이. 네, 왜 못할까요? 이게 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걸 보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왜 저런 표현을 하지? 낯설고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지 모르고 폰트만이 아니라 오타. 그래서 웃기시죠? 죄송해요. 네. 분명히 물결 표시가 생겼었을 텐데. 아니 뭐 정신없이 새벽에 내가 무슨 정신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네. 왜 저렇게 후려련지 뭐야. 훈련받지 못한 감정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죠. 사랑도 배우고 연마할 수 있다. 연마해야만 한다. 사랑이 왜 그런 거야? 그 사랑은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운명처럼. 그런 사랑을 꿈꾸잖아요. 광식이 동생 광태. 사랑은 나한테 와야지 운명처럼 짜잔하고. 근데 노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 그런가요? 드라마도 그랬고. 그렇죠. 멋지게 생긴 남자나 여자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네. 던지죠. 내가 널 그 관심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자꾸만 이건 전 에로스 쪽 가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랑 표현 여기서는 표현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네네, 표현. 사랑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터부시하기도 하고 약간은 우리나라는 또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그게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것을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경박하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전 경박해요. 경박하시죠? 네, 많이 경박하죠. 표현을 너무 많이 해주면 애가 또 혹시 그릇될까 봐. 잘못 클까 봐. 뭐 이런 기우를 또 하세요. 반대죠. 그러니까요. 사랑 표현을 못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건데 그 표현을 혹시 해줘서 이 아이가 오냐오냐 키워서 잘못될까 봐. 근데 그 오냐오냐는 사랑 표현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안 해줘도 될 거를 해주고 규율을 이제 뭔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런 거에서 오는 건데 오해가 있는 것도 같고요. 사랑을 배우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아이들 때문에 늘 고민하죠. 특히 아이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사춘기시죠? 아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 넘어갔어. 맞아요. 이게 이제 부모로서의 사랑도 정말 배우고 연마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사랑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20대나 뭐 요즘은 10대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무언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용주 박사님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청춘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근데 그것에 있어서도 못 배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주제를 제대로 찾은 거군요. 사실은 다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얘기하자면 그걸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부모 사랑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드라마에서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 소설 에로스를? 뭐 이런 거 배우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문제가 있다니까. 드라마랑 소설이랑 그죠? 보면서. 맞아요. 네. 무슨 소설을 주로? 뭐 하이틴 로맨스? 하이틴 로맨스도 많이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오, 처음에 하이틴 로맨스로
알기 시작했죠. 사랑을.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하이틴 로맨스? 네, 하이틴 로맨스 안 읽으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읽었어요. 근데 저 진짜 몇 권 못 읽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좀 갇혀 살아가지고 학교에서 애들 갖고 오는 거나 조금 몇 번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씩 읽고. 재미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대장님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처음에 짠 하는 어떤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읽다가 제가 또 너무 의미하는 그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을 또 막 읽으면서도 하고 그런 거를 전혀 뭐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또 그 와중에도 또 의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진 않았던 거죠. 그러고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저는 만화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네네. 그 누님 덕에 이제 순정 만화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흔히 얘기하는 이현세나 뭐 허영만 만화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네. 읽었는데 보면은 그 사랑하고 이게 이상하게 이현세 만화는 사랑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엉겨서 가요. 그래서 까치는 항상 사랑과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캐릭터예요.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건 순정만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캐릭터는 사랑과 일이 나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신기하지 않나요? 약간 그래요. 이현세의 까치와 엄지의 관계는 네. 그래서 공포의 외인무단에 보면 까치가 네.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엄지가 까치랑 사랑을 했었는데 결혼은 딴 사람이랑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야구 선수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까치한테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한 번만. 네. 일과 사랑이 엉기는 거예요. 그래서 져줘요. 일과 사랑이 엉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던 여자분들이 그렸던 전 역사 만화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그건 엉기지 않아요. 분리를 사랑은 할 수 사랑이고 있군요.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은 가야 될 길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엉기지 않나요? 엉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건 뭐 그때그때 다른데 그쵸.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분리하는 쪽이에요. 원래 분리를 잘 하시니까. 네네. 분리를 원래 잘하는 데다가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 광식이 동생 광태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되도 않는 건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네. 그게 깔끔하게 분리되면은 좋겠지만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 사람마다 또 그 이현세를 분리를 두둔하시는군요. 뭐 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이현세 네네네. 만화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그래서 광식의 동생 광태는 뭐 확실하게 기억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하이틴 로맨스와 영화, 만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맞아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은 책을 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안 읽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을 되게 애매하게 붕 떠서 드라마 같은 데서 보곤 했는데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사실 호르몬적으로 보면 한 길어야 1년 8개월 만에 끝나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건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모르겠어요. 그거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 그것도 사랑인데 그것만 사랑이라고. 그렇죠. 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걸 몰랐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언적 기억이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단어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이틴 로맨스에서 아니면 만화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걸로 사랑하면은 그렇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미 기억해둔 단어로. 네, 어떨 때는 그 기억이란 것이 선언적으로 명사로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한참 안 타도 내 몸이 기억해서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명사나 이렇게 언어로 딱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란 것도 저 암묵적 기억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암묵적 기억들이 어떤 내가 선언적 기억에서 온 걸로 암묵적 기억까지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내가 진짜를 배우지 못하고 엄한 청사진으로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것이 사실은 내가 체득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암묵적 기억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였고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랑은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배우는 기술이다. 몸이 체득하는 비언어적인 암묵적인 기억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이 하면. 네, 많이 해보면. 세븐앱 앞에 나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세븐앱이 뒤에 나온 얘기는 뭐 좀 그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앞에 뭐가 나오냐면 고정관념을 깨라. 맞아요. 그러니까 틀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자꾸만 틀 안으로 나를 넣지 말고 그냥 느껴라 아닌가요? 제 얘기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또 거기서 무언가를 습득하고 그걸 분석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찾아보고 다음에는 다시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다시 노력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쭉 내 몸속에 어떤 기억이 생기는 거죠.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기억이.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도 보면 네. 진하게 큰 행복을 누렸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랑 잔잔하게 소소하게 계속 작은 행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 내 몸에서 느끼고 있는 행복감은 크게 한 방이 아니라 그 작은 행복들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일 근데 거예요. 그거를 못 느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도파민이 더 강력해서 한 방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나 사랑이 어떤 짜릿한 그 순간을 얘기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지나고 나면은 아 이런 소소한 행복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아젠다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아젠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닌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 아닌 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최근에 좀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웹툰 베이스가 많은데 네. 웹툰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망상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사랑에 대한 망상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사랑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K 드라마든 뭐 그런 것들이 뜨는 게 현실감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또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게 하더라고요. K 드라마의 네. 힘 중에 하나였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암묵적인 어떤 기억, 사랑의 제대로 그 아젠다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험하고 시행착오하고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이미 머릿속에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경제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랑을 시행착오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랑도 함부로 안 해. 사귀는 것도 잘 안 하고 사귀어도 결혼도 잘 안 해. 애도 안 낳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그려놓은 안전한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이 있는 게 네. 그 젊은 지금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전 세대도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약간 좀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금 배워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된 그런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배운 적이 없으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예전에는 조금 더 용감했다? 밥 숟가락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사랑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그들이 네. 사랑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 그러니까 따라갔던 거지, 그게 그들이 사랑할 줄 알았었고,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맞네요. 지금 얘기해보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은 요리와 비슷한 거다. 사실 이거를 이제 은유 비유를 한 건데요.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사실 요리로 비유 안 하고 딴 걸로 노래로 비유해도 똑같죠. 훈련하다 보면은 재능급, 진짜 재능 있는 사람만큼 못해. 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큼, 밥 해먹고 살 만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요리. 하다 보면, 노래도 하다 보면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다. 훈련하다 보면은 살아갈 수 있을 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사랑도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얘기로 해석할 그럴 수 수 있을 있나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랑? 뭐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수 그래, 있죠. 플라토닉을 너무 하면 안 돼. 아가페도 심하면 안 돼. 에로스도 심하면 안 되지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균형이 너무 잡혀야.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그쵸. 강박. 그래서 이 요즘 세대들 투자에 공부하잖아요. 이제는 뭐 전 세대가 다 공부하죠. 그것처럼 당연히 사랑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랑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한테 짜잔 좋은 사랑이 오리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인생의 공짜가 사랑이라고 있겠습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사랑이라도 생각이. 공짜이길 바랬던 로맨티스트들의 그런 거 아닐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그쵸. 경제 생활도 팍팍해 죽겠는데, 인간관계도 팍팍해 죽겠는데, 맞아요. 사랑 하나만이라도 좀 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 주고. 맞아요. 근데 사랑이 운명적일 수는 있을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후광이 있다거나 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처음부터 설렜다거나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건 사랑력이 아니에요. 사랑력은 그 기운이 꺾였을 때 유지하는 게 사랑력인 거죠. 누구든지 첫눈에 반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30년 내내 첫눈에 반하듯이 살면은 그건 병이잖아요. 정신병인 거죠. 그렇게는 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이후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사랑인 거지 그 환상을 다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계속 사랑해주길 바라고 나는 그게 안 돼. 맞아요. 그 정말 마음속에 이 불균형도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그 5가지 요소를 얘기해 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친밀력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친밀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랑을 나는 받고 싶은데 나는 밀어내.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친밀해질 수 있는 무언가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평소에 친구들하고도 왜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친구들하고 못 지내고 부모와도 못 지내니까 이 사랑이란 걸 해도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 그 친밀함을 유지할지. 그리고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 총체적인 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저 친밀력을 어떻게 할지를 평소에 연습하라. 라는 거죠. 갑자기 김종욱 찾기에 그 여자 주인공 누구죠? 네. 네. 거기가 공유를 만나고 왜 여자 주인공 이름 생각 안 나고 공유만 생각나지? 임수정. 저분이 공유를 좋아해서 그래요. 맞아요. 공유를 보고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는 어느 정도 선 이상을 빠지길 거부하는 그것도 일종의 사랑력일 수 있겠네요. 전 제가 네. 사랑력이 참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진짜 배우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의리 있으시잖아요, 의리. 그쵸. 네. 의리는 있죠. 네. 그것도 소중한 거죠. 그럼요. 네. 사랑으로 가기 위한 거 첫 번째가 친밀력이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거절력이래요. 이거 되게 이상하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력이 필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해야 돼. 근데 모든 것에 다 사랑을 주고 싶어요. 이거 욕심이죠.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친구들한테 다 잘하면서 내 가족한테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그러면 그 시간 안배를 사실 모두에게 사랑을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무언가를 커트할 수 있는 거절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력에 중요한 것이 친밀력도 있지만 거절력도 있다는 거. 저건 제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친밀력을 먼저 키우세요. 네. 도덕님은 어떠세요? 도덕님은 저는 이제 친밀력도 부족했는데 거절력도 부족했죠. 이게 모든 것을 다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오래 갖는 그런 저희가 스타일이죠. 거절력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거절력이 네. 높다라기보다는 네. 알아서 다가오지 않게끔. 그건 저도 잘했어요. 그 아우라를 뽑는 거 못 오게. 저 심지어 아이를 그 유모차에 태우고 놀이터를 돌 때도 저는 이렇게 음의 아우라가 뿜어져가지고 아무도 왜 놀이터 가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아무도 안 왔거든요. 얼마나 그걸 뿜어댔으면.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었고 네. 상대방이 다가와도 몰라.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러시겠네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거둘 거를. 그쵸. 와가지고 은근히 옆에 있으면서 알아주길 바라면 날들 어쩌라고.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키우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친밀력을 가지면서도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줄 수 있는지 내 능력, 내 한계를 내가 알아야죠. 이것도 메타인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다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리고 본인도 본인도 피곤하고. 상처일 것 같아. 맞아요. 본인이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네.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절하게 내 선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거절력을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사랑도 방해를 받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음은 소통할 수 있는 대화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절력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그 불같은 사랑 동안에도 갈등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갈등이 생기겠죠. 그때 소통할 수 없으면 저 대화력이 없으면 그럼 결국은 그 갈등을 묻어두고 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폭발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대화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너무 없죠, 우리. 이거 두 가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하나는 이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서 딱 느껴지는 게 네. 어떤 사람은 대화를 아예 차단하는 형태로 대화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단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제일 많은 건 지금 처음 주제 공감. 네. 상대방이 원하는 단어를 쓸 줄 몰라.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서로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이게 뭐가 자존심이 그렇게 속에 꼬여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못해. 알아서 해주길 바래. 이게 대부분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수동적인 거죠. 맞아요.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런 맞아요. 거. 근데 사실 모르거든요. 특히 경상도가 아주 심해요. 갱상도. 지역 감정을 부추기시는 겁니다. 본인이 부산분이라 지역 감정이 아니라. 네. 셀프 디스군요. 네. 여기 지금 한 분이 요즘 대화력에 한계를 느끼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매일 폭발한다고. 저도 대화력 한계를 느끼신다고 또 제나송님이. 맞아요. 댓글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 대화력도 저거 체력이거든요. 사춘기 때는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대화를 받아들일 사람이 준비가 안 되거나 굉장히 지금 막 혼돈 속에 있을 때 그걸 대화하자고 끌어내면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그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혼자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좀 있어주게 하고 밥 먹을 때나 뭐 이럴 식탁에서 괜히 마음 긁지 말고 너는 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냐라든가 너는 대화 좀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쁘다 해주시고. 지금 제나송님이 태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전 그거에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언어가 안 되더라도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일단은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것도 어떤 태도 중에 하나죠. 아까 친밀력인 것 같아요. 그것도 친밀력의 하나인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하고 또 소통이 시작되는 거고 그게 없이 대화하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화 좀 하자 이러면. 그러니까 맞아요. 친밀감 먼저 마음을 열고 나서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갑자기 같아요. 얘기 좀 하자. 선생님이 상담실로 와라. 비슷하죠. 맞아요. 아주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가 특히 그랬거든요. 근데 흥분한 상태에서는 얘기하자고는 안 해요. 지나고 뭐 몇 시간이 지나든 하루 이틀이 지나든 네.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나중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가.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뭘로 바꾸셨어요?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제스처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들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든지. 요령이 늦었다. 네, 요령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듣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기서 대화를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그러면 그냥 대화를 하랬는데 꼭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시작해. 진짜 무슨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하듯이 자, 시작. 우리는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아니, 아이가 숨 막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물에 물 탄 듯이 은근슬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쓱 들어가야지 그게 대화인데 마치 그 선언을 시작해야지 대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른들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핵심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를 해보자는 말 빼고 대화하세요. 부부관계도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대화를 안 해갖고 되겠어? 앉아봐 여보 대화를 해.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화가 네. 필요한 날은 그 아빠든 엄마든 피자를 준비를 한대요. 어른들은 피맥이 있고 애들은 이제 뭐 다른 요리일 수도 있을 텐데 콜라랑 피자 뭐 그게 치킨. 딱 네. 놓여지면 안 돼요. 분위기가 딱 서로 오늘 얘기 좀 하자는 뜻이구나 하고 모여가지고 수다를 떤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방법적인 거를 이제 우리 가족만의 어떤 노하우를 하면 대화를 해보자 이러고 시작하면 진짜 우리 회의를 해보자 이러면 회의 안 되잖아요. 회의가 회사는 돼요. 어떻게든. 회사는 되는데 창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요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그냥 라운지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오가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일 안 하고 논다 그러죠.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뭘 해보자라고 해야 돼, 꼭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쓱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느낌이 왔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선포식이 많은 이유를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선포식이 많은지. 어르신들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 하면 안 할까봐, 일을 안 할까봐, 뭔가, 노파심. 선전포고에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뭐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 해보자는 말을 빼고, 그래서 저희 가족의 노하우는 그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일을 하니까 자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예능 하나를 틀어놓고 그때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참 취미가 각각이라 따로 있는데 그 하루만큼 그 시간만큼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다를 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마다 뭔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장.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하자고 하면서 하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력.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기피디님 쳐다볼 줄 알았어 내가.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오해가 생길 때 분명히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제 말이. 잘 안 돼. 기피디님은 잘하는 편이 아니고 좀 고집을 피우다가 다음 날 사과를 해요. 보통.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불편한 상황이 되게 싫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연습을 해서 애한테는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저를 애로 봐주세요.
이게 되게 신기해. 사람이 왜 어느 그 집단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게 이렇게 어떤 위치가 매겨지면 그 집단에선 내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애들도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캐릭터로 시작하기가 좋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런 대화 소통 능력, 사랑의 능력이 정말 없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아이한테는 되게 쉽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3학년 때까지 안 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전 아이한테 배웠어요. 배웠구나. 네.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경상도다 보니까 표현력도 부족하고 저런 사과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이심전심. 네. 경상도는 그 초능력이나 아니면 텔레파시를 믿는가 보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니 알제 내 맘 알제 맞제 막 이러면 끝나잖아. 그래서 맞제 이러는군요. 네, 맞아요. 그 말에 있군요, 그게. 맞제 하는데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여기 그 경기권에 와서 컸잖아. 이제 놓고 컸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거에 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네? 그러면서 나도 해야 되겠구나. 표현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생각하면서 진짜 애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짜 아이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열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저 묵은지님이 열려 있어서 그러신 거라서 훌륭한 부모다라는 생각을 보면 볼수록 저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왜 저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고. 사랑 갈급한 사람인데. 칭찬에 갈급한데 사과 잘하시죠. 네. 잠깐 고집을 피우는 거 빼고는 잘하세요. 고집 정도 있어줘야지 또 재미가 없잖아. 내 사과만 하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밀력 다음에 뭐였죠? 거절력, 그다음에 대화력, 사과력. 네, 이렇게 있고